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명인들의 복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두 번 인사드립니다. 시장이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 금요일 마감하고 화요일 장 개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보합이었죠. 어제 시장은 거의 도지 정도의 움직임이었고 별로 움직임이 없었죠. 그리고 오늘까지가 거의 이제 주말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장을 미국과 연결해서 보면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없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았어요. 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재료들이 시장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재료들이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미국 쪽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 33포인트 하락의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 시장 모두 1.4%대 하락이니까 최근에 하락률로는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하락, 코로나19라고 하나요?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저점 형성을 2080대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와중에 나타난 조정으로는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2월 들어서는 제일 강한 조정이 나온 거죠. 이유는 오늘은 시장이 사실 별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게 좀 문제고요. 뚜렷하게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한 해석, 해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하락 모멘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락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미지의 공포 같은 건 아니고요. 애플과 화웨이의 거의 그 양동 공격을 시장이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작년에 1월 달에도 애플이 15년 만에 가이던스 조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투자자 메일을 통해서 그 가이던스를 낮춘다. 작년에 그러면서 애플이 10% 급락 충격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애플에 2019년 1월 3일이 완전히 저점이었는데 어제 또 다시 그 애플의 가이던스 조정이 있었습니다. 가이던스 조정 수치를 정확하게 발표하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4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하겠다라고 언급이 됐고 이제 미국 애플 기준은 2분기입니다. 2분기 애플의 결산 기준으로는 이제 2분기가 되는데 이 분기 가이던스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애플 사측의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분기 수익 목표를 미달할 것 같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내용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생산 라인들의 그 생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생산 감소로 인한 부분 그리고 소비 위축, 중국 이머징 시장에서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을 비롯한 이 이머징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 위축 그리고 매장도 지금 열지 못하고 있다. 모두 열지 못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다시피 중국 춘절이 연장이 됐었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 현지에서 완전히 지금 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 트러블에 소비 위축 심리와 더불어서 지금 판매망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목표한 걸 달성하지 못할 거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도 가이던스 조정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오늘은 미국 시간외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정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마감 후 시간외 시세가 없었어요. 이게 장마감 후 시간외가 있었으면 오히려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 정도면은 한 5%대 내지는 10%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 애플이.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의 선반영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은 오늘 장중에 거의 0.5에서 0.6%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1.5%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요걸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이 여기 1월 4일이 여기 저점이죠. 여기 보이세요? 제가 여기 체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여기 이 지점입니다. 요 지점. 이 지점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도에도 연말에 쭉 하락을 해서 19년도 요 저점에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한번 나왔던 자리인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미국 시장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이걸 지금 보는 게 정확하게 뭐 같은 패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 이게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저 동일 포인트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 여기 바닥 지점,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보시다시피 이날입니다. 이날 요 지점 1월 3일이니까 여기입니다. 그 미국 시장 저점 여기서 나왔고요. 미국 시장 저점 여기서 일본 저점이 나왔고, 거기 이번 여기 쌍바닥 단기 저점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애플의 2019년도 1월 달에 가이던스 하향 조치가 나오면서 급락한 건데, 저 당시에 시장이 이때는 하락 추세였어요. 시장 지수가 미국 시장이 저때 2.5% 떨어졌습니다. 애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시점에 애플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죠. 지금 애플이 325불입니다. 325달러인데 여기죠. 여기 개파락이죠. 10% 개파락입니다. 이거 10% 개파락입니다. 이 당시에 주가가 143불이었나? 하여튼 143달러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배 올라온 거죠. 여기 바닥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가가 플러스 5% 나왔고요. 일시적으로 저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중국 수요가 판매가 목표를 다들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강달러 얘기도 했었고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뭐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때보다는 전 충격이 좀 적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는 시장이 우려하는 거죠. 미국 시장이 지금 밸류에이션 P 밸류가 18.9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계속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상태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면은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이 애플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과 이익 감소 우려감이 미국의 지금 밸류에이션 우려감에 대한 뭐 경계성 매물을 방아쇠가 돼서 출회시키는 뭐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거 아닐까. 이런 공포감까지 오늘 반영이 돼서 물량들이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오늘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게도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도 토마토도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아주 그냥 난리인데, 미국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미국은 소비가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무게감이 큰 경제 지표인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잘 나왔죠. 미국 고용 지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소비 기반한 이 경기 구조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트럼프가 주식 투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 감면, 그러니까 중산층의 감세안에 증권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정 감면을 언급을 해서 이 역시도 증시 부양적인 포지션이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매물 출회나 경계성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미의 증시도 이건 지금 애플이고요. 이게 지금 S&P 500 지수고, 나스닥으로 볼게요. 나스닥이 끌고 왔던 시장인데, 오늘 애플 하락한다고 여러분, 이 빨간색 선이 이게 20선인데요. 이거 깨질까요? 이거 깨진다고 보세요? 저는 안 깨진다고 봐요. 이 라인이 저는 깨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번 흐름에서. 20선까지가 지금 미증시가 20선까지가 3%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1.4% 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이 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한 이 정도까지가 지금 한 1.5% 정도가 되니까 한 이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반영을 한 건데, 그 수준에서 오늘 아래 꼬리 좀 달아주고
애플이 좀 낙폭을 줄이거나 뭐 이 정도가 나와버리면은 내일 플러스 출발될 거예요. 미국이 하락 마감하더라도. 해서 뭐 저는 크게 오늘 매물들이 좀 수급상 뭐 최근에 뭐 사모펀드 쪽에서도 문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환매 요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들도 막 적극적으로 물량을 쏟아 부어가지고 또 환매하고 이런 양상들이 커서 수급적인 좀 쏠림이 과할 뿐이지 뭐 저는 틀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 2200선에서의 이런 강력한 방어력, 이거 여기 이란 미사일, 그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급락자리를 뭐 2150이죠. 정확하게 바닥은 2150선이 아주 강력했던 것이고 한 요 정도 이렇게 지금 뭐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박스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하단을 그냥 쉽게 찍어서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한 이 정도 하단, 한 이 정도 상단이라고 보면은 2150 하단, 2250 상단, 뭐 이거 2277이고 뭐 이거 디테일하게 볼 거 없이 그냥 영역 자체를 한 여기 정도가 상단이고 뭐 요 정도가 하단 아니겠느냐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게도 그 안에 이평선이 두 개가 싹 지나갑니다. 여기 20선, 여기 60선. 자, 다시 지우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의 박스의 중심 구간은 여기. 그죠? 이 아래쪽에서는 강력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는 아직까지 매물을 완전하게 뚫지 못했구나, 소화를 하고 있구나 정도 볼 수 있겠죠. 저는 뭐 내려봐야 여기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시장 오늘 떨어진 부분은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내일 아침 미국이 만약에 오늘 낙폭을 줄이지 못하거나 1.5% 이상의 하락이면 내일 아침에 저점 정도 나올까? 뭐 그런 정도면은 단기적인 매물 소화 조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조정이 이제 지수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수급만 잠깐 언급드리고 시장 지수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은 뭐 지금 어차피 코스피 그냥 추종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 없이 그냥 코스피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수급이죠. 수급이 최근에 계속해서 너무 과격한데 오늘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잠시만요. 금액으로 종가로 좀 바뀌었구나. 자, 보시면 개인들이 7,600억. 개인들 7,600억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수하면 이거 좀 무서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어제 2천억대, 오늘 3천억대, 그리고 기관 오늘 5천억대. 쌍끌이 매도가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근데 최근에 보여진 이 약간 비상식적인 수급 패턴을 보면은 뭐 이러고 나서 내일 또 기관 외국인들이 2천억, 3천억씩 살 수도 있어요. 해서 뭐 오늘 저렇게 매물을 쏟아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시장 지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떨어졌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급이 지금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급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7천억, 9천억 팔았습니다. 그죠? 기관 7천억, 9천억 팔았습니다. 거기가 2150입니다. 여기가 2150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평균지수 2150이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또 2250까지 100포인트 갔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이 판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네, 상관없죠. 네, 기관들의 뭐 시장에 장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기관 매도 많이 했다고 무서워할 거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좀 무서워해요.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 좀 걱정을 하는데, 외국인 퐁당퐁당인 것 같아요. 매도 이만큼 했다가 매수 이만큼 했다가 매도 이만큼 했다가 매수 이만큼 했다가 외국인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수급을 지그재그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매도 매수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오늘 매도했는데 여기 요만큼 샀고 요만큼 매도했고 요만큼 또 샀고 요만큼 또 매도했고, 자 이렇게 완전 지그재그죠. 당연히 이 수급과 반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개인들이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보시면은 시장 급락 나오고 할 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시장 급락 나올 때 개인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시장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이거 일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소형 개미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머니 성격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 이거 어제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나요? MMF 자금, 그죠? MMF 자금 크게 급증해 있고, MMF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주식시장에 MMF 시장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 MMF에 워낙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은행 쪽에서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MMD, 그러니까 은행에서 MMF와 유사하게 운용하는 그 MMD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MMF 쪽으로 자금 유입출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 정도로 MM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거는 한 2, 3년 내에 제가 제일 많이 들어온 자금이라고 봐요. 제일 크게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 지금 증시 주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주식형 주식형 펀드도 보시면은 요 라인이죠. 주식형 펀드도 돈이 올해 연초로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살짝 꺾였고, 이거 이제 뭐 라임 사태나 이런 것들로 약간 환매 요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인 예탁금도 레벨이 지금 올라왔죠. 그죠? 공인 예탁금 레벨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예탁금 레벨이. 시장에 저는 이 개인이 그냥 일반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개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수급 자체를 뭐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도 이제는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 수급은 그냥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이 저만큼 팔았으니까 이게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올라가면 또 매수 들어올 테고, 그리고 요즘 개인이 매수해도 올라갑니다. 그 개인이 지금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도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이 오늘 지금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떨어졌죠. 그게 이제 화웨이, 애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화웨이 재료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미 상무부 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로 공급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다. 기존에 이제 통신 장비, 그러니까 화웨이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잖아요. 화웨이 장비 쓰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 화웨이 스마트폰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통신 장비 회사니까 그와 관련한 칩, 반도체라는 게 전반적으로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메모리도 포함되는 거죠. 미국 장비,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그 미국 장비를 25%까지 사용을 할 경우에는 라이센스, 즉 허가를 받도록,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고 화웨이를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10%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화웨이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램 리서치 장비가 10% 정도 사용이 된다. 그럼 그거 화웨이로 수출하는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치할 수 있다. 아직 확정 아니에요. 네, 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화웨이로 수출 들어가는 여러 가지 AP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은 비메모리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출하는데 장애가 생기죠. 그럼 화웨이 전반적인 가동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화웨이가 전 세계 3위의 반도체 수입 기업인데, 반도체를 사 들어가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도 화웨이에 수출하는 물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문제가 아니고 화웨이의 제품 생산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화웨이 가동률 당연히 떨어질 거고 생산 규모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오늘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향, 화웨이향 두 가지 지금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뜨면서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약간 투매성 심리 같은 게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7%로 여기서 이렇게 위에 돌파를 시도하다가 50선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단기간에. 이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론의 주가나 혹은 직접적인 장비주인 램 리서치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애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 뭐 밀리면 5만 7천 원 아니겠습니까? 예, 5만 한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가 물론 큰 기업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도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이 기본적으로 4차 산업 그리고 5G 하에서 이 4차 산업 구조,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기본적인 장기적인 플랜 자체를 이 화웨이로 인해서 다 망가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료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 관성이 좀 더 나오면은 한 여기 정도? 한 요 정도? 지금 59,800원, 6만 원 마감인데 한 57,500원? 5%네요. 4%네요. 한 4% 정도? 마이너스 4% 추가적으로 나면 마이너스 4%?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마이너스 5%는 감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별 문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는 뭐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추세가 깨지는 조정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좀 쉬고 있었으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었으니까 좀 더 쉬어도 여기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어제가 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래 뭐 돌연 급락을 맞았죠. 오늘 2.6%, 2.8%, 3% 하락인데 이거 5일선 이탈이고 얘도 20선 정도까지는 이 상황이면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좀 더 떨어지면 한 96,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한 5%, 뭐 이 정도 아닙니까? 5, 6%? 뭐 이거 크게 문제 없죠. 추세적인 해소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테스 같은 뭐 장비들도 어제 분위기 좋다고 오늘 급락 맞았죠. 테스 같은 종목도 그리고 PSK니 뭐 KC텍 다 하락했고 이게 장비주들, 전공용 장비주들 하이닉스 움직이면서 좀 따라 움직였었는데 분위기 찬물 확 끼얹은 거고요. 소재주들도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것들이 고개를 다시 드나 했는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서 약간 좀 더 조정이 좀 필요한 그림이 되어 버렸고 DB하이텍 같은 게 좀 특이한데요. 얘네는 어제까지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비메모리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4% 깨지면서 20선 이탈됐죠. 물론 TSMC가 오늘 같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TSMC가 오늘 2.8%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1월달 반도체 생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전반이 조금 더 쉴 수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내일 얼마나 빠르게 돌리느냐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 없지 않나 싶으니까요.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5G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다 정도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다시 또 확산 국내 지역 감염자 우려감이 좀 강해지면서 시젠 진단 키트 그리고 뭐 물티슈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 혹은 마스크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이건 뭐 그 개의치 마시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IT 위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스피 지수 2200포인트 오늘 2210포인트 선이니까 내일 뭐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방어선이에요. 코스닥 한 675포인트 그 이하권은 그거 깨진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는 이제 방어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 그게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 떨어질 때 막 던지는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단기 조정 관성으로 가면 내일 오전이나 이번 주까지 좀 더 여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 화요일발 IT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다. 오히려 미국 시장 오늘 오픈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하면은 이 정도 스케일이구나 하는 게 이제 가늠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은 내일 되면 또 제거가 될 거예요. 오늘 만약에 조정폭이 크면 내일 아침에 그만큼 더 떨어지면 끝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생각보다 조정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 내일 바로 플러스 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OLED, 2차전지, 5G, 휴대폰 거기에 핀테크까지 이 안쪽에서 뭐 이쪽으로 좀 집중했다가 혹은 그 안에서 종목을 좀 분산시켰다가 혹은 그 안쪽에서 어느 종목을 고를지 이 안에서만 포트를 운영을 하시면 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또 이쪽으로 주도적으로 올라올 테니까 일단 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포트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IT 위주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예기치 않게 강했었기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내일 되면은 미국 시장이 공포감은 아침에 끝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시장에 너무 또 겁먹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오늘 미 증시 확인하시고 내일 이후에 또 한번 약간의 템포 조절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